안녕하십니까. 석간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극적인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가 4,900선을 회복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대차가 목표가 80만 원 상향 소식에 무려 14% 넘게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로열티율 논란으로 2%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미국 증시는 전일 2% 넘게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데 코스닥은 급락이라는 양극화 장세였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 극명하게 드러난 장이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4,909.93으로 0.49% 상승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951.29로 마이너스 2.57% 급락했죠. 이는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의 충격적인 로열티율 발표가 직격탄이 되었고 미국 나스닥의 약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4,900선을 회복했는데 장중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에서 4,80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겹치면서 한때 100포인트 가까이 흔들렸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에 나서고 기관도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오후 들어 급반등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주와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 우위였나요? 네, 개인은 약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발언한 직후에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발언보다는 실제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5천선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이너스 2.57% 하락이면 상당한 낙폭인데요. 코스닥은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였던 알테오젠이 22% 넘게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MSCD가 알테오젠과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 로열티율이 2%라고 공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4%에서 5%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바이오 섹터 전체로 확산되면서 코스닥은 950선까지 밀렸고요. 여기에 미국 나스닥의 마이너스 2.39% 하락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장중 최고가는 지난해 12월에 5,0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는 시장의 마감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확신 있는 매수가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5,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가 최고치 경신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살펴보죠. 현대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14.61% 상승해 54만 9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현대차는 오늘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무려 10만 원이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 강화와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투자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54만 9천 원이라는 주가는 목표가 80만 원과 비교하면 아직도 4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대차 외에 자동차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나요? 네, 현대차 그룹 전체가 강세였습니다. 기아도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현대차의 목표가 상향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도 상승했네요. 14만 9,500원으로 이전 구육 퍼센트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조정을 받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4만 원대를 회복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HBM 수율 개선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74만 원으로 마이너스 0.4% 소폭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최근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퓨리 로봇이 29%, 뉴로메카가 23% 급등했는데요. 로봇주는 최근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휴리 로봇이 21,500원으로 29.13%, 뮤 로메카가 11만 5천원으로 23.13%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려 자동화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로봇을 배제하고 한국산 로봇을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강세였죠. LG전자는 10만 9,300원으로 4.1% 상승했습니다. 가전 수요 회복과 함께 전장 사업 부문의 성장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LG전자의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었습니다. 22% 넘게 떨어졌는데 이 로열티율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알테오젠 사태는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37만 3,500원으로 마이너스 22.35% 폭락했는데요. MSD가 공시를 통해 알테오젠의 피하주사제 기술 ALT-B4에 대한 로열티율이 2%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소 4%에서 최대 5%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기술 이전 계약의 규모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로열티율은 향후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MSD에 해당 제품이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로열티율 5%일 때는 알테오젠이 500억 원을 받지만 2%면 200억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 차이가 기업 가치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이번 사태가 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섹터 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였던 만큼 이 종목의 폭락은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고요. 더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하는 기술 이전 규모나 조건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이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9.1로 마이너스 0.16% 하락했는데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뭡니까?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약 2원 하락한 1,46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코스피의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주된 원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수요가 발생했고요. 또한 미국의 장기 금리가 4.3%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400원대 환율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1,400원대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1,400원대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원자재 수입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로 상승했네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로 1.51%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111.52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금리 상승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미국 금리 상승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이동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인데 미국이 4.3%면 금리 차가 1.55%포인트 정도로 이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S&P 500이 마이너스 2.06%, 나스닥이 마이너스 2.39%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증시는 1월 20일 전일 기준으로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6,796.86으로 마이너스 2.06%, 나스닥이 22,900,
54.32로 마이너스 2.39%, 다우는 48,488.5구로 마이너스 1.76% 하락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술주 전반의 차익 실현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기술주들이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38%입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78.07달러로 마이너스 4.38%, 애플이 246.7달러로 마이너스 3.46%, 테슬라가 419.2, 5달러로 마이너스 4.17% 하락했습니다. TSMC도 327.17달러로 마이너스 4.45% 떨어졌고요. 이들 종목은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실현 압력이 컸습니다. VX 지수가 크게 올랐네요. 20.09로 26% 넘게 상승했는데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X가 20.09로 26.67% 급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20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3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 상태는 아니고 정상적인 조정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이런 조정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흥미로운 점은 미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했는데도 한국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둘째,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겹치면서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1년 만에 2조 원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이 1년 사이 약 2조 원 증가했다는 보도인데요.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됩니다. 첫째는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장 신뢰성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직접 해당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이라는 건 확실한가요? 네, 매우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옹호론자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89,000달러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미국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개인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윤리적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 이익이 고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나 언론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조 원 규모라는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죠.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수단입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이익이라도 주당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1000만 주를 발행했다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100만 주를 소각하면 900만 주가 되고 주당 순이익은 약 1111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조 원어치를 소각했다는데 이게 최대 규모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소각한 규모가 약 3조 원으로 국내 기업 중 최대입니다. 삼성전자는 5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이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배당만으로는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나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퍼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들이 수조 원 규모의 자사주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1조 원 규모라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 의지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자재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이 4,800달러를 넘어섰고 원자재 ETN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4,837.4달러로 1.63% 상승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은과 구리 같은 다른 원자재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원자재 ETN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가 지금 시점에서 유효한 전략입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고점권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채권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은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주항공 테마도 주목받고 있네요. 하나운용의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가 순자산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우주항공 산업은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나운용의 1분기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가 순자산 3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위성 인터넷, 우주 관광, 우주 자원 채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우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9,000달러 선까지 회복했는데요. 1.3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9,514.34달러로 1.36%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기대감이 주된 상승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한국에도 암호화폐 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대표 지수가 없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어떤 코인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도 불명확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코스피 같은 표준화된 암호화폐 지수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수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표준화된 지수가 있으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지수 기반의 ETF나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격 조작이나 시세 왜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암호화폐가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규제와 제도화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 거래소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대규모 투자를 꺼립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도로 높고 가격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투자 가능한 자금의 극히 일부, 예를 들어 5% 이하만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 위주로 투자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알트코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 남은 기간과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까?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데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상세 실적과 컨퍼런스 콜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는 없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 제조업 PMI 같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한국에서는 1월 수출입 잠정치가 나오는데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현재 4,909 정도 3위니까 5,000포인트까지 9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약 2% 상승이면 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000포인트는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5,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느냐입니다. 단순히 장중에 터치하고 내려오는 것과 종가로 마감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5,000포인트 돌파 후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00포인트 돌파 후 차익 실현 압력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5,000포인트 찍으면 팔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700에서 4,800 선까지 되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0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하고 5,200, 5,500까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고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천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매우 미묘한 시점입니다.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권장합니다. 첫째,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하되 전량 매도는 피하열시오. 예를 들어 3분의 1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겁니다. 둘째, 밸류업 수혜주에 주목하열시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를 발표한 기업들이 유망합니다. 셋째, 섹터 분산을 유지하열시오. 반도체, 자동차, 금융, 화학 등 여러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합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유망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수율 개선과 자사주 소각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는 목표가 8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급등 후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HBM 시장 지배력을 고려하면 매력적입니다. 중형주로는 LG전자, 포스코퓨처엠,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주목됩니다. 테마주로는 로봇, AI,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있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소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종목이나 섹터는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낮은 바이오 종목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알테오젠 사태에서 보듯이 바이오는 하루아침에 20% 이상 폭락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나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가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적 개선 없이 테마만으로 오른 종목들도 위험합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 달러 강세 압력이 있지만 한국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가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면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 전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 2.75%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하면 성급한 인하는 어렵습니다. 미국 연준도 올해 한두 차례 정도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기술주보다는 배당주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욕심을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고점권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적정 수익에서 정리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생활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909.93 0.4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목표가 80만 원 상향 소식에 14% 넘게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로열티율 논란으로 마이너스 2.57% 급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